직선의 방정식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항이죠. 점 0,1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써주시면 되는데요. 거리 d는 분모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오죠. x 앞의 개수인 루트 3의 제곱과 y 앞의 개수인 1의 제곱, 그리고 0,1을 직선 위에 대입해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는 0 대입하니까 없어질 거고 1 더하기 23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죠. 분모는 루트 4니까 2고 분자는 24. 그러므로 답은 12가 됩니다. 단순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는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직선이 만나는 점과 4,0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새롭게 구할 직선은 주어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4,0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여서 무엇을 구합니까?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얘는 소거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하여서 교점을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을 변형하여서 저는 대입법을 이용하여 교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y-2를 아래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 더 해주면 앞에서 4y, 뒤에서 y 있으니까 5y,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 y는 2, y는 2를 제 위에 있는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x는 얼마 나옵니까? 네, x도 2, 즉 x는 2, y는 2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이므로 교점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2,2가 되는 것이죠. 즉 이 2,2와 4,0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면 됩니다. 4-2분의 0-2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은 2,2 또는 4,0을 이용하여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네, y절편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y절편은 네, 맞아요. y절편은 4입니다. 다음 문항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항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a,7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네요. 앞의 문제랑 똑같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줍니다.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8이니까 2고 지나는 한 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이용하셔도 되고 뒤에 있는 2,5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를 종합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죠.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이 2,5.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y는 2x 더하기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가 어떤 점을 지난다? a,7을 지남으로 이 a,7을 직선의 방정식 위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7은 2a 플러스 1. 그러므로 a는 3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그림이 일단 주어져 있고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점의 좌표 0,2, b점의 좌표 n,2, p점의 좌표가 4,4고 AP하고 BP가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활용하여야 됩니다. 일단 A점의 좌표가 0,2, B점의 좌표가 4,4라고 했고 B점의 좌표가 n,2, 그리고 직선 AP하고 BP가 서로 수직이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이 직선 AP의 기울기랑 또 뭐의 기울기? 직선 BP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P의 기울기 X변화량 분의 Y변화량 4 마이너스 0분의 4 마이너스 2 곱하기 BP의 기울기 N 빼기 4분의 2 빼기 4,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n 빼기 4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끼리 약분되고 양변에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n은 5죠. n은 5가 나왔네요. 그래서 B점의 좌표가 뭐다? B점의 좌표가 5,2. 우리는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와 P점의 좌표를 알므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3분의 A의 X좌표, B점의 X좌표, P점의 X좌표, X좌표끼리 다 더해주고 그 다음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2 Y좌표끼리 다 더해주면은 우리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3,3분의 8. 답까지 내야 되겠죠. A 더하기 B는 3분의 9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7. 네, 4번 문제도 무리 없죠? 그 다음 5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먼저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과 같이 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직선 y는 m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어진 첫 번째 정보가 될 거고 그 다음 선분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 이게 주어진 두 번째 정보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정보를 종합하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 줘야 할 정보가 꼭지점, 즉 A점에서 BC의 중점을 향해 내리면 그것이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즉 이 B점에서 BC의 중점을 향해 내릴 건데 얘가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되죠. 여기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에서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즉 이 M은 어디에? Y축 위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 Y축 위에 놓이면 장점이 뭐예요? M의 X좌표가 0이란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M이 Y축 위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 BC의 중점인 M의 좌표는 여기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Y좌표는 마이너스 2m, 즉 BC의 중점은 0, 마이너스 2m이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어진 조건하고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을 모두 이용할 건데 일단 직선 AM하고 직선 BC가 수직임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AM과 BC가 수직이므로 어떤 게 성립합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AM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M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m이므로 X좌표끼리 빼주면 2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죠. 이거 곱하기 BC의 기울기는 뭡니까? m이잖아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죠.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을 잘 정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좌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2m 더하기 3 곱하기 m은 2, 그리고 얘들 전개해서 우변으로 다 이항해주면 2m 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죠. 1, 2, 2, 1 밑에 마이너스가 붙이면 m 더하기 2 곱하기 2m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m은 두 개의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m은 2분의 1.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도 앞에서 했던 문제랑 거의 완전 동일한 문제죠. 원래 이 기출문제라는 게 새로운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유형이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수적인 유형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 두셔야 해요. 일단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두 직선을 연립하여서 교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직선 x 빼기 3y 플러스 6은 0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므로 우리가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저는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위에 얘를 1번식이라고 하면은 1번식을 변형하여서 x는 2y-2로 변형한 다음에 이 변형한 식을 여기 2번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바로 암산하겠습니다. 4y-4 더하기 y-6은 0, 5y는 10. 그러므로 y는 2가 나오고 얘를 여기에 다시 대입해주면 x도 2가 나오죠. 즉 교점의 좌표가 2,2라는 거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2는 기울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2가 되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 그러므로 y절편 뭡니까? y절편은 8이죠. 그래서 답은 8.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림과 같이 A점의 좌표하고 B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C는 1, 4분면 위의 점인데 AC는 BC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이 A하고 A점하고 B점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정보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어떤 작업을 하여라? 위에 C점에서 밑에 AB를 향해서 중점,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에 있는 AB가 수직 2등분 된다. 이 정보를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꼭지점, 이 위에 있는 C점, 즉 위에 있는 점에서 밑변을 향해서 반드시 수직인 선을 반드시 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정보들이 뭐가 있냐면요. 두 선분 AC하고 BC를 A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와 Q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CPQ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선분 CG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 CG의 길이가 루트 10.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G점의 좌표가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어, C에서 즉 AB의 중점을 이 점을 M이라고 할게요. 이 점을 M이라고 하였을 때 이 M은 직선 네, 잠시만요. 다시 지우고 이 G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G점의 좌표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 G는 직선 CM 위에 놓여 있다. 이 정보를 하나 이용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먼저 하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선 CM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 직선 CM이라는 거는 직선 AB와 수직이죠. 직선 AB와 수직. 그런데 A점의 좌표 0,6이라는 거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18,0이란 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직선 CM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직선 AB의 기울기는 얼마이죠? 이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리고 이 M은 AB의 중점이므로 M의 좌표가 9,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여서 직선 CM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그래서 직선 CM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는 직선 AB와 수직이므로 기울기가 3이어야 되고 그리고 M의 지남으로 9,3을 지나야 하니까 직선 CM의 방정식은 y는 3 곱하기 x-9 더하기 3이 되고 얘를 정리해 주시면은 y는 3 x-2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위에 뭐가 놓여 있다? G 무게중심 A, B가 이 위에 놓여 있으므로 y 대신에 b 그리고 x 대신에 a를 대입하여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a하고 b를 둘 다 구해야 되는데 관계식은 하나밖에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관계식 a와 b 사이에 두 번째 관계식을 구해낼 건데 뭐를 이용해서 구해낼까? 지금 문제에서 제가 써먹지 않은 정보가 뭡니까? 네, 선분 CG의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A하고 B 사이의 두 번째 관계식을 알아낸 다음에 1번식하고 알아낸 두 번째 관계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AC하고 BC를 1대 3으로 지금 내분하는 점이 각각 P하고 Q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B를 한번 설정해 볼 건데요. AP의 길이 대 이 CP의 길이 B가 지금 1대 3으로 나와 있고 이 삼각형 CPQ하고 네, 삼각형 지금 두 개 보이죠? 삼각형 CPQ하고 큰 삼각형 ABC 얘가 서로 닮음이죠. 그쵸? 그래서 이 PQ하고 CM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을 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금 CN의 길이 B 대 N의 길이 B가 3대 1이라는 거 이거 알 수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CG의 길이 대 GN의 길이가 몇 대 몇? 2대 1 이라는 정보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좀 이용해 볼 건데요. 일단 이 MN의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CN의 길이가 3x가 되는데 지금 CG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여기 있는 GN의 길이는 3 x-루트 10이 되겠죠. 자,
mn을 x라고 둔다면 cn의 길이는 3x가 되죠. 왜냐하면 1대 3이므로. 그런데 cg의 길이가 루트 10이므로 여기 있는 gn의 길이는 3x에서 루트 10을 뺐으니까 3x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g 대 gn이 2대 1이라는 거를 이용하여서 루트 10대 gn을 3x 마이너스 루트 12 이거의 비율이 2대 1 이거의 비례식을 풀어주시면 x에 관한 정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6x 마이너스 2 루트 10은 루트 10이고 6x는 3 루트 10이 되어서 x는 2분의 1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요. 네, 여기 표시 하나 잘못했죠. G점의 좌표가 A, B가 아니라 이 C점의 좌표가 A, B죠. 네. 그리고 위에서는 뭐 틀린 거 없죠? C점도 직선 CM 위에 놓이므로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는 CM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CM의 길이는 4x이므로 얘는 4 곱하기 2분의 1 루트 10에서 2 루트 10이 되고 그리고 이 CM의 길이는 A, B에서 어디 사이의 거리입니까? A, B에서 M은 9,3이죠. A, B의 중점이니까. 그래서 CM의 길이는 루트 A마 9의 제곱 더하기 B마 3의 제곱 얘가 얼마? 2 루트 10 얘가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1번 식과 2번 식의 연립을 잘 해서 계산하시면은 우리는 A 값하고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1번 식을 밑에 있는 2번 식에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입을 하면 먼저 B의 값이 나올 거고 그 B 값을 이용하셔서 A 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를 연립을 하면은 A가 뭐가 나오냐면 A는 아마 11이 나올 거고 그리고 B는 9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A 더하기 B는 20 이렇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죠? 문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너희비를 등분하는 직선 정말 많이 나왔죠. 이 문제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참 많이 풀어줬는데 얘는 6등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LMN 직선이 3개나 주어져 있고 이 3개의 직선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6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M, 직선 M과 N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P분의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림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이고 두 대각선의 교점 두 대각선의 교점은 9,9 그리고 일단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볼까요? 정사각형 AB CD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8이므로 18의 제곱하면은 얼마? 네, 18의 제곱은 324죠.
제곱수 한 19의 제곱까지는 외워두시면 인생을 사는 게 정말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 19의 제곱까지는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정사각형을 6등분한다 돼 있죠. 그럼 이 각각의 도형 한 개의 너비는 얼마입니까? 324를 6으로 나눠주시면 이 각각의 쪼개진 도형들의 너비는 하나당 54일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 쪼개진 도형들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런 도형이나 얘 그리고 이런 도형들은 모양이 안 예쁘죠. 뭐 어떤 예쁜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얘들을 이용하면은 힘들겠고 뭐를 이용하느냐? 모양이 예쁜 게 하나 있습니다. 얘 아니면 이 도형, 즉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저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교점 y축과 직선 n의 교점을 a, b, c까지 이용하였으니까 잠시만요. 이거 d라는 건 없죠. 삼각형 OABC죠. 그래서 사각형 OABC의 너비가 324이고 그리고 ABC까지 이용했으니까 여기 있는 교점의 D라고 할 거고 그리고 직선 M하고 Y축이 만나는 이 교점의 E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직선이 모두 다 만나는 교점을 뭐 M, 뭐 중점이라는 의미에서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거냐면 이 삼각형 D, M, E의 너비가 54라는 거를 이용할 건데요. 삼각형의 너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D, E의 길이 곱하기 삼각형의 높이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높이 h가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네, 얘죠. 얘가 삼각형의 높이 h죠. 그런데 h가 얼마? 네, 9라고 이미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힌트를 다 줬죠. 그래서 얘는 2분의 9 곱하기 d 2가 되고 이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값이 54이므로 우린 DE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DE는 54 곱하기 9분의 2이므로 DE의 길이는 12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꽤 많은 정보를 얻었죠. 그러면 이 D점의 좌표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D점의 좌표를 제가 0,A라고 넣을 거고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될 수 있습니까? DE의 길이가 12이므로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0,A 플러스 12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D점을 0,A, 이 점을 0,A 플러스 12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하여서 M의 기울기, N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선 M의 기울기. 우리는 두 점을 알고 있잖아요. 이 M의 점이 9,9라는 거, 그리고 D의 점이 0,A이고, 그리고 이 점이 0,A 플러스 12이므로 M의 기울기는 9 빼기 0 분의 9 빼기 A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9분의 마 A 마 3이고 그 다음 두 번째 n의 기울기 직선 n의 기울기는 9 빼기 0분의 9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9분의 9마 a 곱하기 마이너스 앞으로 뺄까요? 마이너스 9분의 a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를 정리해 주면은 81분의 이 마이너스도 좀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풀, 마 이렇게 붙여줍시다. 그러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 붙고 a
다시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a-9 곱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거의 최대값, 이거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했고 이거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했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81분의 분자는 a제곱 마 6a 마 27이죠. 그러면 결국 분자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분자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줍니다. 이제는 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분자가 a-3의 3제곱 마이너스 36이고 분모는 81이 되죠.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중요한 게 a의 값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 a의 값의 범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원점보다 이 d점이 위에 있죠. 그래서 이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a 플러스 12라는 값은 c점보다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 c점이 0,18이니까 a 더하기 12는 18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 범위 안에서 이 2차 함수 a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부터 구해볼까요?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a가 3일 때 가지죠. a가 3일 때 a 대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될 거고 최대값은 3의 기준으로 3에서 멀리 떨어지면 최대값을 갖죠. 그럼 3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이 0 아니면 6이니까 뭐 0을 대입해도 되고 a 대신에 6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값 알파 마이너스 9분의 3이 알파고 마이너스 9분의 4가 베타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시면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81분의 16 더하기 9이므로 25 끝났죠? 그러므로 P 더하기 Q는 106. 잘 따라오셨습니까? 문제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가 문자를 좀 중복해서 썼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이 L의 x절편 a와 제가 이 d점을 0,a라고 뒀잖아요. 이 x절편 a와 이 d점의 0,a는 서로 다른 거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잘 정리해 주세요.